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뭐 추천하게 된 것은 우선은 이제 그 윤여정 배우가 뭐 여우조연상이라는 오스카 여우조연상 큰 상을 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모스크바 영화제나 칸느 영화제 이런 데서는 여우조연상을 탔죠. 전도연 씨도 탔고 옛날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도 강수현인가? 네. 그런 데를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스카 여우조연상은 이제 처음인데 하여튼 그 축하할 만한 일이고 또 윤여정 배우가 그 살아온 경력이나 이런 게 대단해서 이제 그걸 기념하자는 뜻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나리는 아무래도 뭐 현재 작이니까 초기 시설을 보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윤여정 배우의 그 오스카 영화 조연상 그 수상을 기념하게 하는데 저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영화제에서 상 탔다고 꼭 좋은 영화고 꼭 연기를 잘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축하할 만한 일이죠. 두 번째는 윤여정 개인의 연기 그런 능력을 떠나서 이 환열한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영화라는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라는 게 영화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그래서 이제 독립영화라는 저 화두가 지금 나온 지 한 20년 독립영화라는 게 나온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영화라는 게 이제 저예산 영화를 말하거든요. 그 인력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 보통 영화는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왜냐면 그 영화 제작에 따르는 저 장비 비용도 비싸고 배우들 또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작업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이 영화 만드는데 그 영화 제작사와 감독관의 그 어떤 긴장 관계나 뭐 어떤 종속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김기현 감독은 독특하게도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제작사로부터 독립된 아주 초기부터 독립된 감독이었던 게 김기현 감독의 부인이 치과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치과인데 당시에는 60, 70년대부터 치과 의사는 돈을 굉장히 벌었습니다. 아, 그때도. 그 신영균 씨는 치과 의사를 안 했지만 신영균 씨도 서울대 치과를 나왔죠. 네. 근데 뭐 그 양반은 뭐 엄청난 뭐 정말 재벌 못지않은 갑부고 근데 뭐 다른 거로 워낙 재테크를 잘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김기현 감독은 자기가 영화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만들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제작사의 간섭부터 벗어나니까 상당히 독특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선 돈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영화는 철저히 자본에 우리가 미국 영화가 왜 세계를 잡고 있습니까? 그 들어가는 자본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나 우리나라 배우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제작비가 보통 공이나 공이 두 개 더 든 영화를 경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감독의 영화가 독특한데 그 대표작이 이 환혈암, 충녀 두 가지입니다. 몇 년 후에 더 했는데 충녀. 그러니까 벌레충, 곤충. 예, 그 신중기님, 신영균 씨는 저기 건물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웬만한 재벌을 부럽지 않습니다. 재산이 조단위에요. 조도 너무 크다. 네. 그럼 김경환이 이 여시리즈를 많이 만든 것이요? 예, 환혈, 충녀 두 개 봤는데 이 양반이 원래 그 전에 한 10년 전에 한혈한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상당히 당시로서는 지금 봐도 그렇지만 상당히 그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네, 충격적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제작사로부터 독립해요. 제작사는 영화를 만들면 몇십억, 당시로 몇십억, 지금 말하면 몇십억, 심지어는 몇백억을 투자하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 영화 주제나 여러 가지나 또 배우나 굉장히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김기현 감독은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워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엽기적인데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 이 환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엽기적이지 않은 게 신중기님은 아실 텐데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 그 소위 식모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들이 일반 가정에 많이 그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참 여기서 지금 환희에서 나오는 엽기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별의별. 네. 그 식모를 둘러싸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심지어는 그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식모랑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성착취부터. 네? 성착취. 그러니까 성착취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이제 낙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
그 사회 안에 뒤에 숨어 있는 음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매매 문제, 네. 예? 성매매 문제나 식모 문제에서 좀 잘 사는 괜찮게 사는 집안에서는 남자애들이 성에 눈 뜨는 게 식모 때문에 눈을 뜨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잖아.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하죠. 그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가 없죠, 사실. 아, 근데 그래도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한여. 김기호의 한여, 60년대 초반에 만든 한여랑 그때 이제 본격이 환여 충녀입니다. 환여, 특히 환여가 그랬어요. 그 굉장히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안으로 숨겨져 있는 문제였는데 웬만한 집안에서 그런 집에서 그런 일이 다 물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올라온 그 시골 처녀를 잘 돌봐줘서 여기처럼 잘 좋은 데 시집 보내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또 그건 못지않게 정말 별의별 사건들이 많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여공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또 그때 공순이라고 불렸죠. 또 버스 차장들. 근데 그게 뭐 성착취나 뭐 이런 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공장장과 네, 또 네. 버스 운전기사들이죠.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나쁜.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영화가 80년대, 90년대에 나오겠지. 그전에는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만들어서 그런 어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를 김기현 감독이 본격적으로 다뤘고 근데 여기서 다룰 문제가 이제 그겁니다. 우선 일종의 무작정 상경인데 그것도 시골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하다 올라왔고 네. 두 번째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남자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저씨랑 관계 그다음에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신고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회적 차별 이래서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말한 것보다 더 강한 계급적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관음증 문제. 네. 그렇잖아요. 그 왜 그 젊은 여자애가 집에 있는데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성관계를 할 텐데 그 묘하게 된다고. 그런 문제나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식모랑 그 한여랑 성관계를 해서 그 한여가 그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또 뭐냐 그걸 당하면 소문이 날까 실시하고. 실제로도 그랬. 그런 일 많았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녀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낙태를 당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쵸. 행패 부리고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얘기하면은. 근데 그때는 그게 쉽지 않았는데 끝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걸 밀고 갔죠. 그런 쪽으로 밀고 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영화인 면도 있지만 네. 그거는 뭐 그렇게 가진 않죠. 사실 그때 네. 우리나라 영화도 그런 그 성도덕에 관한 문제, 불륜이나 간통을 많이 다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여기 뭐 정사 장면이 뭐 리얼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그런 거보다는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보다 더 사회의식이 투철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걸 다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영화 기법상으로는 굉장히 모자라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비가 오는데 천둥 소리 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해서 당시로는 상당히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들을 그 2000년대에 들어가 72년에 나왔는데 한 3, 40년 전에 뭐 몇몇 감독들이 많이 일종의 리메이크를 했죠. 이게 10년 전에 리메이크 나왔다고요. 임상수의 뭐 하녀 뭐 이런 건데 이거가 주는 충격에 비하면 그때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이건 상당히 그 도발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면 이 환여가 윤여정 개인의 연기 그것도 때려죠. 이게 굉장히 아마 처음 영화에 처음 나왔어요. 네. 그전에 탤런트로 일했죠. 탤런트로 일하다가 아주 젊었죠 나이가. 네. 47년생인데 이게 71년 영화니까 24살인데 대학교를 다니고 아마 중퇴라고 탤런트 하다가 영화를 처음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신인상을 받았는데 그 윤여정의 개인 연기 뭐 지금은 훨씬 더 좋아하지만 그런 걸 띄워놓고 주제 지금 뭐 이쪽에 보면 엽기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의식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그 작품이라고 봅니다. 네? 좀 그렇잖아요. 그때 한국에 좀 괜찮게 사는 집에서는 다 웬만한 식물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참 묘한 거거든. 네. 근데 그런 거를 정면으로 다룬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저 영화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죠. 그런 그 가정 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뭡니까 그 좀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것들 뭐 그 닭모이 주는데 사람을 갈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김용욱이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설이 있죠. 네, 프랑스에서 시골에서 죽었다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영화인데 물론 다른 영화에서 되게 다뤄진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영화도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지고 기법상으로도 굉장히 저 발전을 많이 했어요. 요새 나온 영화들은 돈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영화를 분명히 잘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어떤 영화처럼 감동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야 이거 정말 문제작이다 이렇게 하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전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좀 이런 영화를 봐야 네. 이런 영화를 좀 골라서 봐야 아까 우리가 뭐 그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뭐하냐 전번에 정 대표가 전번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데서 대입이 가서 우리나라의 영화사의 대표적인 문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한번 보시기 문제작.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